자, 김가람의 바로 다 보이는 법, 줄여서 람바다. 저희가 지난달 방송에서 새해를 맞아 새로 시행되는 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시행 이틀 뒤에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김가람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대재해처벌법 이틀 뒤에 정말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행 뒤 이제 이틀 뒤인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석장에서 이제 붕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모두 3명의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로 붕괴된 토사의 양이 이제 30만 제곱미터 9만 평 정도거든요. 네네. 그리고 높이도 20m로 아주 많았다고 하는데 당시 이제 구조 작업엔 119 구조견 한 마리와 인력 약 50명 그리고 장비 이제 20대가 투입될 정도로 이제 대규모 참사였습니다. 예, 네네. 안 그래도 이 보도 보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규모도 크고 어떻게 실종자 찾겠노 걱정도 참 많이 될 정도라고요. 근데 이 사고 발생 나흘 전에 현장 바닥이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균열 현상이 이미 일어났던 것으로 파악됐다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닥의 현장 균열을 본 직원이 지속적으로 이제 무전기 등으로 현장 관리자들에게 이러다 이제 토사 무너지면 다 죽는다. 이제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 네네. 묵살 당하고 이제 공사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네. 참 이러다 무너지면 다 죽는다. 근데 이제 미리 사고의 징조가 있었고 이게 직원이 포착해서 알렸단 말이죠. 그런데 공사를 중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틀 전 25일 오전 7시 40분경에 이제 현장 바닥이 이제 갈라지면서 균열이 일어난 걸 목격하고 이제 직원이 알렸는데요. 이분이 이제 언론사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네. 나는 동종업계에서 30년간 근무를 했고 네. 중장비 기사로 정식 경력 25년째다. 그래서 전국 각지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 균열 상황을 보고 이거 빨리 지금 작업 중단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현장에서는 이제 근로자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리면 일단 작업 중단을 시키는데 네. 여기는 전혀 듣지 않고 이제 공사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균열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해 6월에도 여기 현장에 대해서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할 여러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왜 이렇게 말이 많느냐. 좀 까다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하고 심지어 이제 점심 시간에 이제 작업장과 이제 식당의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네네. 채석장이다 보니까 그럼 1km 걸리는 식당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위험을 경고한 이 직원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이제 왕따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이 참. 아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분의 말을 들었으면 큰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뭐 의견을 묵살한 것도 모자라서 부당 전보까지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수개월간의 이제 따돌림 끝에 A 씨는 원래 이제 중장비 기사거든요. 네. 네네. 신호수로 전보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신호수는 이제 뭐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 뭐 그렇죠. 들어갔다 네네. 나갔다는 이런 이제 보직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A 씨가 이거 부당 인사가 아니냐, 난 중장비 기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회사 측이 일을 못해서 그렇다. 직무 수행 능력 부족으로 이제 신호수로 배치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 씨는 난 이제 수십 년간 전국 어디에서도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인데 이거 너무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시 숨진 작업자 3명 모두 현장에서 이제 바위 뚫는 기계로 이제 천궁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고 전부 다 이제 묵묵히 성실히 일만 하던 사람들인데 특히 이제 숨진 C 씨 경우에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 사고 29일 다음 날 30일자로 퇴사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그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소리가 이제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보자 말로는 이제 기업을 상대로 이런 제보를 하면 오히려 이제 나는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네네. 이제 까다로운 사람, 시비 거는 사람으로 이제 찍혀서 다른 사업장에도 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이제 공익적으로 좀 알리고 싶다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상황 자체가 이제 녹취가 돼가지고 네네. 얘기가 됐고, 그러니까 이분도 오죽 답답하면 이게 맞습니다. 정말 이러다 큰 사고 나겠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니까 근데
다른데 이제 취업하는 것까지 방해될 수 있을 그런 위험성 네. 이런 것들까지 무릅쓰면서 계속 조언을 했는데 그게 들어가지 않았고 참사로 이어졌다. 근데 이 기업 이 사건 말고도 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2021년도에도 2건의 사망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6월에는 포천 사업소에서 근로자가 바위에 깔려서 숨졌고요. 이제 9월에는 성수 공장 근로자가 덤프 트럭에 부딪혀서 숨졌다고 합니다. 2명의 사망 산재 사고가 사실 기업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건 극히 드문데 네. 이제 작년에도 이미 2건이나 발생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 기업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 책임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법 제6조에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이제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이 경우 이제 징역과 벌금을 병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이제 똑같은 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영 책임자 사업주가 이제 몸담고 있는 그 법인의 경우에는 네네. 이제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재범인 건 확실한데 네네. 중대재해처벌법 하기 전에 네네. 사고가 2번 있었고 네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네네. 사고가 났다면 네네. 재범으로 볼 수는 없는 없는 거죠. 겁니까? 예, 없는 법 거죠. 시행 이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아마 그 앞에 그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그 업무상 과실치사에 따른 형법상 책임을 졌을 거기 때문에 네네. 물론 이제 중대재해법에 따른 재범은 아니지만 조금 그런 부분도 형을 산정하는데 좀 이제 참작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앞에 업무상 과실치사로 뭐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예.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집행유예 보통 이제 집행유예 한 번 받고 동중 기간 동안 이제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징역형 이제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네. 근데 6월하고 9월에 사망사고가 났는데 또 일을 줬어요. 네. 그런 거 그러게. 보면 일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는 거네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너무 현실 모르는 거 아니냐, 이 처벌이 너무 강하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의 보통 이제 1인의 의사 결정으로 이제 굴러가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이제 뭐 그 사업주나 경영주가 뭐 구속이 되거나 실형을 살게 되면 이제 어떤 결정이나 이런 걸 빨리빨리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너무 네. 기업 현실을 모르는 거다. 그래서 너무 처벌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제 환부를 도려낼 때는 이제 고통이 수반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왜 안전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 보시면 결국 이제 재하청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공사비 후려치기. 네네. 만약에 이제 10억 원 공사를 가정을 하면 이제 하청을 주면 이제 9억 원, 이제 1억 이윤 떼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하청을 주면 이제 8억 원. 이제 공사비를 이제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 어디서 이윤을 남기냐면 자재비를 아끼거나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데 그럼 결국 인건비는 공기를 일주일 할 거를 이제 3일 만에 해버린다.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줄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건도 네. 1월 11일에 발생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이제 비껴갔는데 네. 아니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지금 전 세계인이 보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1위를 심심치 않게 하는 이제 문화 선진국인 네. 나라거든요. 이게 정말 위상이 달려진 게 제 지인이 이제 사업차 이제 올 1월에 이제 유럽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네. 이제 그 2년 전 코로나 전이랑 완전히 다르답니다. 어디서 왔냐? 대한민국. 이러면 막 엄지척하면서 그냥 프리패스랍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뭐 이제 일본인이야지 대접을 받는다면 네,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막 일본 사람인 척 입을 다물거나 이제 부산 사투리가 좀 일본어처럼 네, 들리니까. 네, 네. 근데 이제는 코리아 이러면 난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과거에 이제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 아파트 같은 이런 대형 참사는 없어야 되는데 삼풍백화점. 네. 2020년도에 이 새 아파트가 붕괴되는 참사가 이제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그렇죠. 아유, 참. 참
예, 저희가 오늘 오프닝 시작할 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고 난 이후에 이제 발생한 사고를 짚어드리겠다 하면서 한 개 잘못 말씀드려서 정정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이 무너지는 거는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시행되기 이전입니다. 전이고 예, 예. 오늘은 지금 삼표 그 사고. 양주 네. 채석장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업주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안전 의무 이행 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처벌하기 힘들 수 있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이제 자기들은 다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법을 살펴보면 그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나 이행에 관한 조치 아니면 이제 뭐 인력을 확보 등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삼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현장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는 직원의 말을 묵살을 하고 공사를 감행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명백해서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천공 작업할 때도 뭐 저기 관련한 네네. 소장은 없었다고 네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무 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의무 사항이 이제 법규 해석상 좀 모호해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굴지의 이제 대형 로펌들과 그 조치에 대해서 뭐 이런 그렇죠. 이제 그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그럼 이제 얼마냐 인력은 어느 정도냐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지질학자이신 이수근 교수가 이제 인터뷰한 제가 이제 기사를 읽었는데요. 네. 인용을 하자면 이제 35년간 전국의 이제 수백 개 현장을 살펴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해온 결과 이제 내린 결론은 재난은 항상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난 사고는 발생 이전에 두 부류의 재난 예견제가 있다.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 네. 아니면 현장 근로자들인데 이번 사건도 현장 근로자가 미리 균열을 받고 경고를 했지만 그 골든 타임을 놓친 거라고 이제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현장 작업자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이론적으로 모르지만 이제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업이 이런 현장 실무자들에게 위험 징조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런 이제 좀 체계적인 매뉴얼이 이제는 좀 정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공사가 늦어지면 이제 공기를 이제 재촉하는 이유가 지연 손해금을 이제 부담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네네. 12월 31일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뭐 일주일 늦어졌다, 한 달 늦어졌다면 이제 그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만약에 이런 현장 위험성이 있어서 공사가 좀 중단된 경우에는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그럼 그 기간은 이제 좀 불가항력으로 인한 기간으로 봐서 뭐 지연 손해금 산입하는 기간을 좀 빼준다던가 기업에게도 이런 현실적인 어떤 이제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또 보장을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이 문제니까 네. 예,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충분히 감지하고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네네. 그런 걸 만들지 말자. 이것도 네네. 또한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정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됐고 그리고 아마 엄격하게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또 다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늘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뭐 대형 로펌에서 몇백 명씩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때문에 변호사를 꾸린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데 쓰는 돈은 안 아까워하면서 왜 안전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깝게 생각을 하는지 참 네. 아쉽더라고요.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네. 저희가 네네. 방송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가람 변호사였습니다. 참 어렵네요. 예. 이 예. 문제. 아니 뭐 사실은 법이 있어가지고 억울하게 또 법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묵고 살라고 일하러 간 일터에서 사람이 죽는데 최소한 안전만큼은 특히 이번 경우를 살펴봤을 때도 뭔가 조짐 이상하다 하면 그 노동자 의견도 좀 존중해 주시고 그러면 또 큰 사고도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런 사람을 오히려 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다 하니까 네네. 참 아쉽습니다. 예, 우린 또 우리대로 오늘도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지내입시다. 예. 오늘 마지막 곡 마마무의 I Miss You 남기면서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예, 자갈 찾으면 17,826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